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상 올린 게 우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앱리스트 학습하는 것까지 제가 올렸어요. 뭐 아주 간단한 앱리스트 모델 학습이긴 하지만요. 이거 코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노션에다가 제가 코드 그 주소는 안 드렸죠? 봅시다. 네, 안 드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깃허브에 있긴 해요. 제가 그 공유 드린 깃허브. 거기에 근데 어디 있는지 그러면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저기 영상에 나왔으니까 뭐 코드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코드라서 그대로 따라 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어디 있지? 보내주셨구나. 네, 제가 지금 노션에다가 이 3일차 영상 학습자를 3개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실제 영상에서 사용한 코드 깃허브 주소를 제가 그대로 올렸으니까요. 뭐 혹시라도 이거를 코드를 좀 다운받고 싶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주소로 가시면 되고요. 코드가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직접 쳐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쳐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코딩은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타자로 쳐보는 게 이해가 보통 빠르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도 나중에 요게 지금 그 혹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보면은 이것저것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여기 가장 히든 레이어에 뭐 댄스를 64개를 뭐 128, 32 좀 이것저것 변경해 본다라던가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것도 과제를 내드릴까 하다가 지금 요거는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넘겼어요. 자, 우선 오늘은 일단 이제 너무 이건 단순한 모델이고, 실제 우리가 2D 이미지 상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저희 딥러닝에서는 다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요. 그 설명을 이제 좀 오늘 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쭉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 거예요. 뭐 모델을 쭉 좀 더 복잡하게 쌓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좀 영상이 한 번에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게 몇 개가 올라왔지? 한 번에 한 7개 정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궁금한 거 혹시 영상이나 여태까지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특히 이 라이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실제로 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더 보충 드리는 좀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딱히 궁금한 내용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궁금한데 이걸 물어봐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든 잘 보셨다니 일단 다행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나가기 전에 실제 영상에서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컨볼루션 뭐 말들은 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딥러닝 하면은 대개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은 들어보실 수도 있어도 이게 실제로 뭐 어떤 애인지 잘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정확히 좀 어떤 작용을 하고 이게 뭔지, 그리고 얘가 왜 딥러닝이 잘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잠시만요, 봅시다. 우리 혹시 여기서 그 포토샵 같은 거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가끔 이제 포토샵 좀 쓸 일이 이것저것 좀 할 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필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필터 이것저것 건드리면 뭐 화면 사진이 막 변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흐림 효과, 사실 흐림 효과, 블러 처리라던가 뭐 또는 뭐 사실 포토샵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그 여러분들 뭐 카메라나 이런 데 보면은 사진 효과들 있잖아요. 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또 뭐 있지? 좀 더 재밌는 기능으로 이렇게 엣지? 그러니까 흑백에다가 이렇게 선만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제가 아이폰에 그게 있나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그뭐 재밌는 뭐 앱이 기본 앱이 내장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요거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포토샵이나 뭐 이런 영상에서 효과 같은 걸 줄 때 이걸 어떻게 대체 무슨 방식으로 이거를 효과를 주냐 좀 궁금했던 분이 계실까요? 이거를 이제 좀 궁금해하셨던 분이 뭐 없으실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 여기 없네. 포토샵이라고 쳐야 나올까요? 블러 이펙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왜 이렇게 또 사진이 깨지지? 채팅을 이게 영상이었구나. 물론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 성인가요? 뭐 성사진이 원래 이미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약간 흐릿흐릿하게 처리된 이미지가 이제 저희가 필터를 적용한 뒤에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블러 처리를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주변 픽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픽셀을 한 이만큼 잘라내다가 여기 있는 평균 값들을 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으면은 그게 블러 이미지가 되겠죠.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요거를 좀 자세한 설명이 드려서 어디 있지? 네. 왜 이렇게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채팅을 같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있고 이 사진에서 네모 박스를 적당히 그려요. 안 보이나? 네모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의 어떤 평균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픽셀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 by 3이라고 하면, 그리고 얘는 뭐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3채널 RGB 채널이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거 무시하고 생각하지 말고요.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3 by 3이 있으면은 이러한 어떤 픽셀들이 각각의 어떤 값이 있을 테고요. 여기는 그 전체 값을, 그러니까 9개죠. 9개 값. 9개 값을 평균 그냥 내면 돼요. 이걸 뭐 민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러면은 이제 9개의 요 주변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픽셀들의 평균값 딱 하나가 나오겠죠? 이 평균값을 여기 위치, 그러니까 원래 있는 위치일 거예요. 여기선 이쪽으로 가면 헷갈리니까 원래 있던 위치로 그냥 갑시다. 오히려 처음에 갔다가 이 평균값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딱 하나 점의 어떤 그 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평균값 내주는 과정을 쭉 사진의 모든 모든 픽셀, 모든 위치마다 다 이렇게 내주면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평균의 값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진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뭐죠? 이렇게 되면 흐릿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블러 필터이고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정말 간단한 블러 필터인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구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뭐 심심하면 그냥 취미 삼아서 한번 이걸 직접 만드시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실제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딱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요 좀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이 화면 보이겠죠? 제가 이 사이트 또 코드를 제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컨볼루셔널 필터는 아까 전에 그 좀 뭐 3바이 예를 들어 3 by 3 또는 5 by 5 어떤 특정한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 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3 by 3이든 5 by 5든 그 안에 무슨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다 뭐 곱하든지 더하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웨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 이미지를 또 2차적으로 구하는 걸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라고 불러요. 뭐 다른 그 신호 처리나 이런 거에서 혹시 컨볼루션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똑같아요. 그걸 그냥 2차원 이미지로 만든 거죠. 우선 여기 밑에 제가 지금 공유드린 화면을 좀 보면요. 우선 여기 웬 사람이 있죠? 저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 만든 사람인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그 가장 오른쪽이 되게 조그만하게, 여기 조그만하게 원래 이 사람의 어떤 사진이 있고요. 이거 몇 바이 몇이지? 몇 바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컴퓨터는 이 사진으로 보지 못하죠. 그냥 숫자로밖에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하나하나 다 숫자로 이어졌고 그 숫자가 여기 지금 보시는 숫자로 지금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보면은 뭐 11,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11 낮은 값이고 밝은 값이 높은 값이죠.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영상에서 그 반대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두운, 그러니까 검은색이 255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걸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얼굴 그 머리색, 헤어가 있는 부분, 머리카락 있는 부분은 색 전체적으로 값이 낮고, 뭐 예를 들어 이마라던가 뒷 배경 보면은 뭐 밝은 부분엔 255 등등 막 이렇게 있죠.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흑백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컬러 이미지는 이걸 RGB, 빨강, 초록, 파랑 이 3원색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어떤 숫자가 세 개가 더 있어요. 뒤에 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예를 들어 28 by 28이면 흑백이니까 28 by 28 by 1이고 컬러 이미지는 3채널이니까 28 by 28 by 3짜리 어떤 뭐 행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부터 컨볼루셔널 필터를 적용해 볼 건데요. 컨볼루션 필터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 by 3을 보는 거죠. 3 by 3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1, 2, 3, 1, 2,
3 가로 세로 3개의 어떤 여기서 값들이 있고요. 이 값과 이 행렬의 값을 그냥 내적이 맞나요? 그 프로덕트 매트릭스 그냥 프로덕을 그냥 진행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괜히 눈이 하고 싶으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눈이 보면은 이게 동시에 좀 볼 수가 없네. 이 정도면 보이네요. 근데 왜 커서가 안 가네요. 근데 좀 줄일게요. 이제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 여기 지금 이게 제가 화면 공유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는 보이시죠? 여기 값이 111이에요. 그럼 111 곱하기 0, 왜냐면은 그 밑에 매트릭스 그 하는 위치가 0이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119,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119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03 곱하기 0, 7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0인가요? 네, 62 곱하기 5 더하기 8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18 곱하기 0 더하기 13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26 곱하기 0을 계산을 해요. 그럼 하나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게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되게 그렇게 막 대단한 거 없죠? 여기서는 이제 샤픈 필터라고 해서 이 주변 머리 부분에 있는 값을 음수값으로 취하고,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 가장 센터에 있는 어떤 픽셀 값을 가정치를 되게 높게 주면은 이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뒤집고 주변에 머리에 있는 부분을 값을 이제 빼버리고 자기 자신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높게 취해버리니까 되게 어떤 이렇게 좀 그 샤프, 말 그대로 샤프, 좀 이거 샤프를 뭐라고 하죠? 좀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밑에 각각 연산이 나온 게 보이는데요. 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샤픈 필터라는 거는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을 매트리스 연산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주변에 좀 뭔가 이제 샤픈 좀 변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81 곱하기 0 플러스 188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등등 쭉 나가면은 맨 밑에 검은색 박스 안에 8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게 각각의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난 그냥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건 지금 3x3 어떤 빨간색 박스가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박스가 딱 한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3x3짜리를 3x3 그 크기의 이미지를 3x3 필터와 거치고 나면 1x1로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맨 꼭대기부터 쭉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모든 픽셀마다 모든 위치마다 다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3x3 필터를 걸치고 나면은 말씀드렸듯이 3x3 어떤 픽셀 전체 이미지가 하나의 픽셀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딱 한 점. 그렇기 때문에 맨 그 구석 왼쪽 위를 보면은 3x3을 거치고 나면은 1x1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기서 따로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캡처를 화면 포인팅을 할 수가 없네요. 오른쪽 이미지 보면은 가장자리에 검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얘가 28x28이라고 하면은 28x28 이미지가 3x3 컨볼루션 거치고 나면은 실제 이미지 크기는 26x26으로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왜냐면은 이 3x3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나오는데 그 위에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계산한 방법은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거치기 전, 후가 이미지 사이즈가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니까 일단 둘 다 된다를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져요. 3x3을 거치고 나면은 좌우 그리고 위아래의 한 픽셀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 픽셀이 결국에는 이제 28x28이면 두 개의 픽셀이 삭제가 돼서 26x26이 되는 거고요. 5x5 컨볼루셔널 필터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4x4가 줄어들게 되니까 24x24가 되네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해보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그 차원수가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샤픈을 적용한다라던가 또는 블러,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웨이트를 어떻게 썼냐면은 제가 설명드린 거 살짝 다르게 썼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9니까 1분의 9를 그냥 쭉 쓰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균 값으로 어떤 블러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아마 이게 좀 기준에 어떤 나와 있는 필터의 값을 그대로 썼을 거예요.
실제로 포토샵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제가 포토샵 코드를 뭐 보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가운데 값을 크게 넣어주고 주변부 픽셀, 그러니까 좌우 위아래의 값을 조금 더 크게 해주고, 그리고 대가 써 있는 건 살짝 더 낮게 해줬네요. 이거 다 합치면 1이 될 거예요. 맞죠? 네, 1이 될 것, 1이 돼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 이제 가장 중앙점을 조금 더 이렇게 웨이트를 높여주는 평균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블러 이미지 실제로 이렇게 막 변하고 있죠. 또는 바텀 소벨은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로축, 가로에서 선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보기 위해서 쓰는 어떤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값을 보면은 위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고 아래에 있는 값은 이제 플러스 양수값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위에 있는 어떤 무슨 픽셀 값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픽셀 값의 어떤 차이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 세로선이 있거든요.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이걸 이제 그 이마 부분에 이제 세로선도 있고 뭐 코도 이제 세로선도 있을 테고 뭐 등등 있을 텐데 이 바텀 소벨이라는 걸 사용하면 가로에 있는 선만 지금 잘 부각돼서 흰색으로 저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몇 가지를 좀 더 보면요. 뭐 엠보스, 포토샵에 엠보스라는 거 있어요. 약간 뭔가 양각 이렇게 좀 앞으로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효과, 이런 필터가 이렇게 정의돼 있고 등등. 아이덴티티는 그냥 같은 거죠. 그냥 가장 가운데를 1로 두면은 원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레프트 소벨,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는 값, 그 위치만 보는 거죠. 지금 세로 위치로 이제 막 변하는 값들을 이제 흰색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아웃라인, 이제 그 윤곽선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가장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다 빼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들이 쭉 만들어져요. 이제 오른쪽 라이트 소벨, 레프트 소벨, 실제로 이제 약간 왼쪽 오른쪽에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샤프는 아까 봤고, 탑 소벨, 이제 위에서 이게 아래로 변하는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엠리스트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엠리스트 같은 거 없지? 0이나 1이 되도록 만드느냐고요. 다 더해서 우선 다 더해서 1로 만들어주는 게 보통이긴 해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 픽셀 주변부를 다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뭔가 그래도 사진에 좀 원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본 어떤 그 분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다 1이 되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어떻게 좀 1이 안 되게 써도 좀 더 이제 과장되게 이미지를 우리가 보아서 어떤 이제 특성을 또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일부러도 그렇게 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쓰니까요. 뭐 1로,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1로 되는 게 표준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도 많이 안 씁니다. 어차피 컨볼루션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할 때는 여기 지금 우리가 막 사람이 이건 정한 건데 이거를 자동으로 학습을 해요. 이 값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0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엠리스트를 잠깐 다시 돌아오면요. 아마 좀 당분간 엠리스트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이게 왜 확대를 하면 도로 작아지네. 이 사진만 보고 싶은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지금 미리 보기로 떴죠. 이렇게 데스크톱 전체를 공유하고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물론 여러 개를 우리가 다른 거를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7이란 숫자와 1이란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1은 대개 뭐 1을 한자 아닌 이상 세로로 이렇게 쓰겠죠. 세로로 이렇게 어떤 선을 그냥 그으면 그게 1이잖아요. 근데 7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로선이 한번 그어지고 가로선이 한번 그어지고 또 세로선이 한번 더 그어지죠. 또는 이거 생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셔널 필터 방금 전에 본 내용으로 어떤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 세로의 어떤 선을 구하는 필터를 하나 만들고 또 세로 구하는 선 필터와 가로 선을 볼 수 있는 필터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필터를 거쳤을 때 이 가로선까지 거치고 난 거에 값이 더 높으면 얘는 7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로선만 거치고 가로선을 거쳐도 이제 값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1이라는 숫자로 어떻게 인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예제가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소벨 이러한 필터 하나랑 탑 소벨 어디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성분을 구하는 탑 소벨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1이랑 7이라는 숫자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마침 이게 참 이 사이트가 좀 괜찮은 게 파일을 직접 열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다운로드를 하고 이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 한번 업로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말한 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이게 PNG는 또 PNG는 못 열어요? JPG로 좀 변경을 해야겠네요.
JPG는 열리겠죠? 다시 핀 되네? 안 되네. 네. 리스트 하고, 이게 원래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나오는데 일단 좀 얘는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레프트 소벨을 한번 해보면은 1이라는 어떤 숫자는 당연하게도 이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되게 잘 이렇게 하얀 게 더 많이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7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탑 소벨을 한번 실행하고 나면 1은 뭐 있긴 있어요. 중간중간 얘가 딱 완벽하게 1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대각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7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7은 이제 가로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의 어떤 이제 그 탑 소벨과 레프트 소벨이라는 컨볼루션 이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이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테고,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값이 더 높냐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1이냐 7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이 값을 우리가 이 사이트도 괜찮은 게 이 값을 우리가 직접 조정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이게 아마 이게 라이트 소벨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세로선이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싶다면은 1을 더해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총 합이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보다 살짝 다른 이미지가 돼버렸죠. 또는 그러면 이제 얘가 아니라 얘를 3으로 주면 되겠네요. 조금 이제 다른 특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필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제 이 필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 값들이 이런 인티저 값이 아니라 주로 0에서 1 사이로 놀게 될 거예요. 그 값을 이상으로 넘어가기도 물론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0.5 마이너스 0.7 뭐 이런 식으로요. 똑같이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결국은 총 합이 1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어떤 분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0.5가 되겠네. 여기 제가 플러스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차이값만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값을, 이게 반드시 합이 1이 아니어도 돼요. 단지 이를 좀 원래 이미지 분포를 넘어가죠. 이걸 보고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데서는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원본 값을 훨씬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255가 넘겠죠. 어떤 이런 구간에서는, 흰색 구간은. 이렇게도 만들 수는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는 뭐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더 그냥 확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검은색의 이미지가 더 까맣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필터를 얻을 수 있다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회의 시간이 5분 남았거든요. 40분 금방 가네. 이거 5분 남았으니까 방을 잠깐 좀 껐다가 다시 만들고요. 그 뒤에 여기 코드로 실제 컨볼루션 필터를 코드로 제가 작성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있던 앱리스트를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돌리는 걸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방을 그러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뭐야?